근데 어제 법사위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과방위도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전현희, 김원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대통령실 패르면 요거 말고 다음 기사 볼게요. 네. 기억력 테스트냐? 건방 떨지 마라. 고성 충돌로 얼룩진 과방위 청문회. 과방위도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주변에 조력받지 마시고 기억나는 대로 답해 주세요. 알고 계신데 제 기억력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네, 기억력을 방식이 확인하는 아니면은 거예요. 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기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 그 부분은 그냥 확인해 주시죠. 그걸 말씀하셔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아니 그걸 제가 기억 안 여기서 나시죠? 정확히 사람을 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정확히 심의를 한 게 되고 못하면은 안 한 게 됩니까? 그게 그렇죠.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떤 과거에는 그래서 관련성이 있어서 그런 식의 표현이 이루어지는지 MBC 그런 지위가 방문진은 이루어지는지 저는 일주일에 이해를 걸쳐서 못하겠습니다. 면접을 하고 KBS는 3주에 걸쳐서 면접을 합니다. 면접- 그리고 위원들이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당일 의결 시간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네,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김태규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현재 이제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죠. 두 사람의 어제 과방위에서의 대화였습니다. 어제 과방위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퇴임을 하고 KBS 그리고 박문진 이사진을 선임을 한 것에 대해서 청문하겠다라고 해서 열린 자리였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실 지금 탄핵이 청구가 된 상태인 거고 직무대행인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나와서 지금 민주당 노종면 의원과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누가 잘못한 겁니까? 혹은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의 노정명 의원께서 음. 건방 떨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톤 조절은 본인이 한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호통치듯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보는 사람들이 볼 때 호통치지 않아도 질문 내용도 알고요. 답변 내용이 뭐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고요. 완장을 찬 듯한 느낌인데 이분이 이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도 보면 뭐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듣는 거잖아요. 진실을 위해서. 근데 네. 이 문제가 되는 건 민주당이 이제 왜 청문회를 왜 합니까? 탄핵을 시켰잖아요. 근데 또 불러요. 네. 근데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탄핵을 시켜놓고 1인 체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일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해질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8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MBC 박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 네. 임기 새로운 사람을 인선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뭐가 문제 있습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의 MBC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모멸감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권익이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통위 공무원분들 오죽하면 국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방통위 직원 대기하다가 그다음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호통하는 거 아닙니까? 전 되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최민희 의원이 예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면담을 하러 갔을 때 면담이 성사 안 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홍일 위원장과 공무원, 부역한 공무원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역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부역은 전쟁 중에 점령이 돼서 그 적군한테 협조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의 방통위의 공무원들을 부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네. 이런 피하 구분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공정한 어떤 청문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거의 수적 다수의 횡포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저는 어제 청문회 좀 봤거든요. 그런데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시종일관 실실 웃으시거나 팔짱을 이렇게 끼시거나 얼굴을 비비면서 뭐 이렇게 따분한 표정을 지으시거나 국회에서에 나와서 갖춰야 될 태도 자체가 아닌 거죠. 태도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이 야당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선임한 거냐? 2시간 동안에 80몇 명을 어떻게 선임한 거냐? 그거에 대한 회의록 달라. 뭐 기억나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네. 자기는 모른다. 답변하지 않겠다. 뭐 여기 답변해도 의미가 없다. 뭐 계속 그런 얘기로 일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을 격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까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도 나와가지고 아 저런 태도를 취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성과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지?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끼친 5년으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동학 의원님은 어제 내가 다 봤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안 그래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직접 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 안건에 대해서 그런데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웃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좀 자세를 좀 잘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일도 방통 아니고 업무가 지금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절석이고 즉흥적이고 시급성 우선순위 하나도 안 따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럼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그렇게 웃겨요? 아니 김태규 직무대행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팔짱을 끼고 있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팔짱 끼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웃는다든가 얼굴을 마구 비빈다든가 이런 건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답변 태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답변 태도 유의하시겠습니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태도에 유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 말에 그래서 답변하십시오. 아니 얼굴 비비는 것까지 뭐라 아니 그러시면 팔짱을 끼고 있다든가 그런 팔짱은 안 태도. 끼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도에 그리고 유의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십시오. 네, 보면서 뭔가 조마조마한 마음은 저만 드는 걸까요? 성재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태도는 사실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다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김태규 지금 이제 직무대행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또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문제 있다 보실 것 같은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뭐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계속 하는데 시청하시는 모든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그래서 청문회에서 뭐가 진실이 밝혀진 게 있지라고 한다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 통틀어가지고 뭔가 청문회 해가지고 이게 밝혀졌다. 청문회 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런 기사는 하나도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온갖 청문회라고 하는 건 다 지금 저런 식의 어떤 논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지금 이제 지금 그 장면에서도 지금 나왔던 얘기가 왜 도대체 그 졸속으로 처리를 했냐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공개를 해라 이거 아닙니까? 회의록 공개하라고 그때 이제 그또 찾아가가지고 이제 또 10명 가까이가 또 찾아가가지고 또 항의하시기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비공개예요 원래. 비공개 사안을 갖다가 공개를 하려면 의결을 해야 됩니다. 의결을 하려면은 최소 정족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2명이거든요. 2명이 지금 안 되죠. 왜 2명이 안 됩니까? 탄핵을 시켜버리셨으니까 이게 2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민주당에서 이게 공개가 될 수 없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서 계속 비공개 자료를 공개하라고 하니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경우도 비공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얘기밖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청문회를 도대체 왜 했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최민희 지금 위원장이 얘기해 놓은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께서도 저렇게 청문회에 있었을 때 방송이 되는 실시간 또 댓글을 많이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댓글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떤 요청이 오거나 그리고 자기 지휘자들이 뭔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감정적으로 고취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쇼로 좀 청문회가 전락되는 거 아닌지 그런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국회에 출석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는 따로 그 학원에서 교육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야당의 의원이 질문하면 답변 거부, 여당의 의원이 질문하면 선택적 답변. 이거 배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누군가 지켜보고 계시고 잘하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들은 국회가 뭡니까? 국민이 국민을 대신해서 저 자리로 보내주시고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청문회 듣기 위한 자리인데 왜 안 듣냐고 하시는데 듣는 답변이 자료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만 하시는데 어떻게 고함과 소통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회에 나오셨을 땐 국회에 나와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제 김태규 방통위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법원에 이제 요번에 그 가처분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들 선임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법원에서 저 자료를 요청해도 속기록 요청해도 그럼 법원에 제출할 거냐라고 하니까 거기도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기 속기록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보자고 하시면 그땐 가져갈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청문회로 나온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자주 청문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 청문회를 해서 불렀는데 답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중에 나왔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본 거는 김태규 이 직무대행,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두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탄핵이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나왔어요. 탄핵되는데 어떻게 나왔지 싶은데 직접 보시죠. 지금 이진숙 정의는 방통위원장은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직무 정지된 사람, 또 헌법재판소의 피청구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왜 나오셨냐고. 사무처장 포함해서 심지어 그 과장급까지 여기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 받듯이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그 줄여줄 수 있겠다. 정지하세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마이크 끄세요. 고문이라는 단어 게다가 동물농장에 비유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표현 조심하세요. 이 신성한 국회 상임위장을 고문실에 비유하거나 여기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신 게 아니고 증인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탄핵 심판 중이고 제 직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오늘?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라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예, 여기 동물농장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8월 14일 증인명 이진숙. 아유, 참 작은 거 가지고.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그럼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악수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네, 어제 있었던 과방위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문 얘기도 나오고요, 동물농장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시간이 좀 역순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와서 선서문을 제출을 하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출하고 다시 또 인사를 안 하고 가는 모습도 같이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 성재준 위원님, 이게 지금 사실 처음부터 이 청문회가 잘 진행이 되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렇죠. 처음에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 자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최민희 위원장이 이제 뭐 저랑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귓속말로 하는 거. 근데 뭐 귓속말이긴 한데 다 들리는 귓속말이죠, 그렇죠? 주변에 이제 기자들도 다 카메라로 찍고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청문회를 열었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열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왜 도대체 진실이 안 밝혀지냐? 진실은 원래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진실인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그렇게 방통위 운영이 됐었다. 똑같이 이인을 통해 가지고 됐었다라는 게 그게 진실인데 그 진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행하다 보니까 아무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거기다 어떻게 다른 얘기를 더 할 수가 있습니까? 비공개 자료지만 오늘 제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한번 공개를 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을 갖다가 자꾸 애써 부인하고 뭔가 감정적으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짧게 여쭤봅니다. 아직 청문회가 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청문회 이거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 무시성 태도와 발언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결국 대통령의 권위도 실추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의 이런 과정이 이어지는 건 궁극적으로 마지막 윤 대통령한테 다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런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 국회 상황을 얘기하면 뭔가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많은 국민들의 공통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볼까요? 선민의식 대 불법도 아닌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우리의 서울대단요 자랑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생긴대요가 아니라 이미 나왔어요. 네, 여기 볼까요? Proud family, proud parent, I'm mom, I'm dad. 네. 근데 마음은 맘이고 데든 데든데 여기 보면은 서울대 표시가 있죠. 내가 서울대 다니는 애 엄마야. 내가 서울대 다니는 애 아빠야. 우리 가족 중에 서울대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저희 나왔죠. 이거 선민의식에 드러난 과시 아니냐? 아니, 불법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라는 겁니다. 요거 짧게 서울대 나온 김기영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네. 재수해서 서울대 갔는데 네. 파일에 보면 서울대 마크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면 선배들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슬쩍슬쩍 보이게 노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런 게 보니까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의아하게 하는데 좀 이제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뭐라고 제가 뭐 문제다 아니다 딱 떨어지게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네. 결론은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네.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궁금한 요 부분들에 대한 본인 의견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